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기를 쟀는데 수치가 평소보다 확 올라가 있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혈당은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병원에서는 금방 약을 권하게 되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사실 이 문제의 열쇠는 거창한 치료법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 간식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혈압과 혈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같은 나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한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잦은 병원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합병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는 신장 질환이나 시력 저하, 발의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서운 질병들이 사실은 작은 식습관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식습관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단계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음식 조절법입니다. 둘째는 혈당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식사 습관입니다. 셋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식사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만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염분 조절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은 기본적으로 짜게 먹는 편입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 찌개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지요. 문제는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누구나 평소에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조리할 때 덜 넣는 것보다 식탁에 올라온 후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평소대로 간을 맞추되 먹을 때 국물은 최소한으로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반찬에 젓갈이나 장아찌가 있으면 한두 점만 곁들이고 대신 나물 반찬이나 채소 위주로 식탁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 섭취 나트륨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7세 이영자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와 젓갈을 꼭 먹어야 한다는 습관 때문에 혈압이 늘 15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국물은 반으로 줄이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바꿨는데도 한 달 만에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억지로 모든 음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덜 먹고 조금 헹궈내는 작은 방법들이 훨씬 실천하기 쉽고 효과도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더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오이, 감자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의 과일이나 채소만 더 챙겨 드셔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는 오이 무침, 저녁에는 감자를 쪄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칼륨 섭취가 늘어나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의 탄수화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의 작용도 둔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밥을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미밥, 잡곡밥, 통곡물 빵 같은 음식을 권장합니다. 이들은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흰쌀밥이나 흰빵은 가급적 줄이고 대신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정수 씨는 매 끼니마다 흰쌀밥을 한 공기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은 후 흰쌀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밥으로 바꾸고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달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약을 안 먹고도 혈당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혈당 관리의 핵심은 음식의 종류와 순서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일은 건강하다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의 소량, 예를 들어 사과 반쪽이나 귤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통째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식사 전략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겪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60대 이상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이 두 가지 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혈압과 혈당 관리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식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한국인의 식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식단 속에서 지중해식 원리를 적용하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대신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는 것, 기름은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기본으로 2-3가지 이상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지중해식 식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 챙겨 먹는 것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 체중이 늘 수 있으니 하루에 한 줌, 약 20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식 대신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면 과자나 빵을 먹을 때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짜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 식단의 예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계란찜, 시금치 나물, 바나나 반 개. 점심에는 보리밥에 된장국은 건더기 위주로 고등어 구이, 오이 무침. 저녁에는 잡곡밥과 두부조림, 배추 겉절이, 삶은 감자.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이나 사과 반쪽. 이렇게 드신다면 혈압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먹는 밥상에서 조금 덜 넣고 조금 바꾸고 조금 더 챙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건강해지고 혈압과 혈당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몇 주 이상 실천해 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마른 편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겉보기에는 마르더라도 복부에 지방이 쌓여 있다면 혈압과 혈당은 언제든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내장 지방은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은 정상이더라도 혈압과 혈당이 나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체중계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무조건 줄이는 다이어트를 떠올리는데 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은 줄이되 단백질과 채소는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두부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과 채소 반찬을 늘리면 배부르면서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 원리를 지키면 배고픔 때문에 실패할 일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음료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흔드는 가장 큰 숨은 주범이 바로 음료입니다. 나는 단 음식을 잘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음료를 통해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에 넣는 설탕이나 프림, 시원하게 마시는 탄산음료, 심지어는 과일 주스까지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심지어 음료는 씹지 않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먹었다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받아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을 기본으로 하시고 커피는 블랙으로, 주스 대신 통과일을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에서도 음료는 중요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잔의 블랙커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음료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을 모두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간식입니다. 특히 저녁을 먹고 난 후 늦은 시간에 과자나 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먹는 간식은 혈당을 올리고 밤새 혈압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이후에는 간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따뜻한 허브차나 소량의 견과류 혹은 오이와 당근 같은 채소를 씹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당이 걱정되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거의 고기 위주로만 식사하십니다. 단기간에는 혈당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를 너무 자주 먹으면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오히려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섭취하되 좋은 탄수화물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현미, 보리, 귀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좋은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고 좋은 지방은 견과류, 올리브유, 들기름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 끼니 조금씩 고르게 섭취하면 혈압과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식단의 진짜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을 현미와 채소,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사람들은 6개월 후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지고 혈당도 15%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습관 변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식단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습니다. 둘째, 밥은 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은 늘립니다. 셋째, 음료는 물과 무가당 차를 기본으로 하고 주스와 단 음료는 피합니다. 넷째, 저녁 이후 간식을 줄이고 꼭 필요할 때는 채소나 견과류로 대체합니다. 다섯째,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혈압과 혈당은 분명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건강식을 하지만 외식만 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외식 자리에서는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국물 요리가 나오면 국물은 최소화하고 건더기만 드세요. 둘째, 밥은 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 반찬으로 채우세요. 셋째, 튀김이나 전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넷째, 후식으로는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고르세요. 이렇게만 해도 외식이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외식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때 주변 눈치 때문에 억지로 다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조금 덜 먹는다고 해서 누구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고려해 건강을 챙기는 모습에 다들 존중해줍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본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것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해서 오히려 예전 음식이 짜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건강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처음에 불편함만 넘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혈압과 혈당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식습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만 의식하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과하게 드시거나 저녁을 늦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혈당과 혈압을 모두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갑자기 내려가고 점심에 폭식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 저녁을 늦게 먹으면 밤새 혈압이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특히 아침은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현미밥에 계란, 채소 같은 단순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속도입니다. 혈당은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먹는 속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빨리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어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빨리 오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20번 이상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밥을 드실 때는 서두르지 말고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의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압에도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가볍게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순자 씨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은 후 매 끼니마다 식사 후 15분간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음식 조리법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삶거나 구우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생선을 기름에 튀기면 혈압과 혈당 모두에 좋지 않지만 찌거나 구우면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튀김보다는 찜, 구이, 삶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념은 강한 간장이나 소금보다는 천연 재료인 마늘, 파, 레몬즙 등을 활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 메뉴 선택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식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특히 한식당의 메뉴는 짜고 기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탕류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고기를 먹을 때는 채소와 함께 먹고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후식으로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하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외식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술을 끊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술은 혈압과 혈당 모두를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소주나 맥주처럼 알코올 함량이 높거나 당분이 많은 술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물론 특별한 날에 소량의 와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혈관 건강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은 가능하면 줄이고 꼭 마셔야 한다면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시길 권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원활히 흐르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그러다 갈증이 심해질 때 한 번에 몰아 마시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에 68잔 정도를 나눠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을 수 있고 혈당 상승도 완화됩니다. 이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박영희 씨는 늘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을 거르던 습관을 고쳐서 매일 현미밥과 달걀, 채소로 간단히 챙겨 먹었고 식사 후 15분씩 산책을 했습니다. 또 물을 하루 8잔씩 나눠 마시고 국물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를 3개월 지속했더니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약으로는 못했던 일을 생활 습관이 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혈압과 혈당 관리에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간식을 줄이는 것, 식사 후 걷기, 국물 줄이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혈압과 혈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장, 혈관, 뇌, 신장의 건강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면 내일의 건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겠다.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습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혹은 금방 잊어버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덜 넣기와 덜 먹기입니다. 국물은 덜, 소금은 덜, 간식은 덜.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김치, 찌개, 젓갈 같은 음식은 그냥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간식도 매일 과자, 빵을 먹던 습관을 줄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도록 제한하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둘째, 먼저 먹기입니다. 밥이나 고기보다 먼저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화해줍니다. 또 배가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밥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 혈당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바꾸기입니다. 흰쌀을 현미와 잡곡으로, 튀김을 구이나 찜으로, 음료를 물로, 기름은 식용유에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음식을 건강하게 바꿔 먹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넷째, 더하기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칼륨을 더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오이, 감자 같은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더 챙겨 드세요. 또 생선과 견과류를 주 23회 더하면 혈압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나누기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세 끼를 규칙적으로 나누어 드세요.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식사를 3번으로 나누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또한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덜 넣기, 먼저 먹기, 바꾸기, 더하기, 나누기. 이 5단어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간의 목표가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짜게 먹었더라도 오늘은 조금 싱겁게 먹으면 됩니다. 어제는 간식을 많이 먹었더라도 오늘은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정하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지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식습관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려면 염분을 줄이고 칼륨을 늘리세요.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흰쌀 대신 현미와 잡곡을, 달콤한 간식 대신 채소와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2가지를 함께 지키려면 지중해식 원리를 참고해서 생선, 채소, 견과류 중심의 식단을 이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꾸준히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쌓이면 분명히 몸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실천 가능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